안녕하세요. 충남 이학스터 홍성군 교사용 사용설명 영상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학스터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두 번째, 학급 개설 및 관리. 세 번째, 강좌 등록 및 운영.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각 꼭지별로 시작 시간 링크를 영상 하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입니다. 일단 충남 이학스터에 접속해봅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충남 이학스터를 검색하여 사이트를 클릭해주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이학스터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이 보입니다. 이때 에듀넷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에듀넷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에듀넷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약관에 모두 동의를 해주신 후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때 학생의 체크가 처음에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교원, 교직원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학생으로 가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생으로 가입할 경우에 나중에 교사 조회가 되지 않아서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교원, 교직원을 클릭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인증서까지 등록을 마친 후 진행하면은 가입이 완료가 되시고 가입을 완료하신 후에는 다시 이학스터로 돌아와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가입하신 아이디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다음은 학급 개설 및 관리입니다.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를 클릭하면 이학스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뜹니다. 이 중 나의 학급 아래 있는 학급 개설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학급 개설 신청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학급명과 학급 소개란에 간단히 글을 써줍니다. 저는 내포초등학교 6학년 9반을 개설해 보겠습니다. 학급 소개란에 간단한 소개글을 씁니다. 이후 운영연도 학기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터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기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2020학년도 1학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기간과 학급 운영 기간은 학기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되므로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설정을 따로 해주길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달력을 눌러 날짜를 골라주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강 승인 방법은 자동 승인과 수동 승인이 있습니다. 자동 승인으로 해놓을 경우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개설된 강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 승인은 학생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 담임이 매번 승인을 해주어야 학생들이 이후에 강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 승인을 해놓을 경우 우리 학교 우리 반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누구든지 나의 학급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므로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 승인으로 했을 때는 학생들이 바로바로 그때 승인을 받지 못하여 강좌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상학교가 있는데 내 학교, 특정학교, 학교급, 모든 학교로 나누었지만 현재 이학습터에서 모든 학교로 해놓지 않으면 나의 학급이 학생들이 검색을 했을 때 뜨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로 개설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로 했기 때문에 학년이 전체가 대상이 되어서 따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수 기준이 있는데요. 이수 기준은 현재 학급을 개설해서 강좌를 올리고 나면 학생들이 그 강좌를 다 듣고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담임이 이수증을 발급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 현재 강좌별 진도율 70%, 강좌별 평가 점수 40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고 넘어가셔서 학급을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임 지정이 있는데요. 부담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교를 검색하셔서 그 학교에 가입하신 선생님들이 명단이 뜨면 그 명단 옆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셔서 추가하시면 해당 선생님을 부담임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지정으로 학급 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급 개설이 되고 나면 전체 메뉴에서 개설된 학급으로 들어가셔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6학년 9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이 학급을 개설하고 학급을 삭제할 때 정보원에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였지만 이제는 개설과 폐지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따라서 6학년 9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학급 폐쇄를 눌러주시면 학급을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설된 학급에 아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에듀넷에 가입하여 직접 충남 이학스토어에 로그인을 하고 선생님이 만든 학급을 검색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메뉴는 전체 메뉴에서 개설된 학급을 누르면 들어올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곳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교사 발급 계정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교사 발급 계정 관리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계정 생성이 있습니다. 계정 생성을 눌러 진행을 하려고 보면은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뜹니다. 이학스토어 교사 발급 계정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사 발급 계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이 이미 올라와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는 일괄 생성과 개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일괄 생성인 경우에는 나의 학급을 고르고 생성 아이디 개수를 적어주시면 학년도 골라주시면 자동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교사 발급 계정 명칭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자,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학생용 아이디가 30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는 전부 이런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이 형식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아이디를 배부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현재 로그인을 할 때 학생들이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가장 먼저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현재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모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관계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교사가 직접 비밀번호를 모두 설정한 후에 배부를 하기도 합니다. 계정 생성에서 만약에 학생이 25명인데 20명의 학생은 에듀넷 아이디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지만 5명의 아이가 에듀넷 아이디를 가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면 5명의 아이들에게만 따로 아이디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 생성의 좋은 점은 아이디가 일괄 생성처럼 의미가 없는 아이디가 아니라 교사가 직접 설정해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학교의 경우 학교의 특성을 담아서 2020 내포 6학년 9반 1번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 아이디 중복 확인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닉네임에는 성함을 치고 학년을 골라주시면 생성하여 이 아이디를 학생에게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업을 받지 못했거나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기억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중학년,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사가 일괄 생성이나 개별 생성을 하여 아이들에게 배부를 해준 후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잊어먹었을 때 다시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아이가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고 해도 교사가 다시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방금 개설했던 학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9반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관리 창이 뜹니다. 현재 부담임을 지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명, 이수 기준이 저절로 설정되어 있고요. 학습 기간도 개설할 때 설정한 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학급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곳에 아이들이 강좌를 듣고 이수율이나 평가 항목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 순위가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진도율, 학습 시간, 학습 횟수, 출석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입니다. 현재는 학생이 없어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나중에 학생이 가입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로는 개설 강좌와 평가 정보 등이 나타납니다. 강좌를 등록하기 전에 홈페이지 위쪽으로 오시면 게시판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게시판으로 이동하시면 공지사항과 Q&A가 뜨는데요. 공지사항을 클릭하셔서 이곳에 선생님께서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눌러 공지의 제목을 정해 주시고요. 공지글로 올리기 위해서 게시 유형에서 공지글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시고 등록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공지가 입력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개설한 학급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공지글이 맨 위에 떠 있게 됩니다. 게시판에는 공지사항과 Q&A 말고 다른 게시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을 때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체 메뉴를 눌러 학급 관리 밑에 보시면 게시판 관리가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에 들어가면 현재는 공지사항과 Q&A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게시판 유형이 공지사항과 Q&A 이외에 일반형, 비밀형, 사진형, 설문형, 토론형, 알림장형 등 여러가지 게시판 유형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고 기능을 익혀보시면 학습에 사용하기 좋으실 겁니다. 토론형 게시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론형 게시판을 선택한 다음 게시판명을 입력해 주시고 게시판 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써줍니다. 이후 등록을 하면 이전에 있던 공지사항 Q&A 게시판과 함께 토론 게시판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토론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제목, 토론 게시판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어야 할까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찬반 키워드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참여 기간을 설정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토론 글이 등록이 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어야 할지에 대한 토론방이 개설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사가 토론 시작을 눌러주셔야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토론을 시작하고 나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에 자신들의 의견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면은 학생들은 우측 하단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눌러 찬성, 반대를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을 입력하면 교사는 화면에서 찬성과 반대 쪽에 몇 명이나 의견을 남겼는지 찬성과 반대의 비율 등을 비교해보고 의견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좌 등록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한 학급에 들어가 강좌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학급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개설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 관리로 들어가셔도 되고 항상 전체 메뉴에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메뉴 학급 관리에 강좌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강좌를 등록할 수 있는 칸이 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강좌 등록이 있습니다. 강좌명을 입력해 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강좌가 개설이 되고 강좌 안에 수업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 강좌 안으로 들어가시면 주제를 추가하여 줄 수 있습니다. 주제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주제 일괄 등록, 주제 선택 등록, 공개 강좌 주제 등록, 즐겨찾기 주제 등록, 사용자 주제 등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일괄 등록은 현재 올려져 있는 주제를 통째로 모두 가져오는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초등학교 저는 6학년 1학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주제 강좌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옆에 보시면 주제 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제 일괄 등록은 내가 만약에 1단원 비유하는 표현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주제 5가지가 일괄로 모두 가져와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강좌 등록을 누르시면 선택한 강좌를 등록하겠냐는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1단원에 속한 모든 주제가 일괄적으로 가져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택 등록은 방금 했던 주제 일괄 등록에서 그 안에 있는 주제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단원이 있을 때 아까는 1단원을 선택하면 5가지 주제가 한 번에 모두 가져와졌지만 이번에는 5가지 주제를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가져가고 싶은 강좌를 클릭하시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강좌는 클릭하지 않으시면 2개만 골라서 주제 구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주제만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2개만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 강좌 주제 등록은 선생님들이 올린 강의 중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6학년 1학기 국어의 주제 48개로 되어 있는 강의가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께서 직접 만든 컨텐츠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이 학습터에 올라온 것을 선생님들이 강좌로 개설하면서 주제를 등록할 때 그것을 공개 강좌로 선택을 해놔서 다음과 같이 뜨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학습터에 컨텐츠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것을 골라오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동학년의 한 선생님께서 수업을 모두 구성해 주시고 혹은 중학교는 한 과목 선생님이 수업을 구성해서 그것을 공개 강좌로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이 편하게 그 선생님이 구성한 수업을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즐겨찾기 주제 등록입니다. 즐겨찾기 주제 등록은 평소에 선생님들께서 강좌를 보시면서 강좌에서 즐겨찾기를 추가해 놓은 것을 골라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화면에서 동영상을 보기 위해 클릭하시면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등등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영상 중에 아무 단원이나 들어가면 해당 단원에 맞는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요. 평소에 컨텐츠를 보시고 마음에 들었던 것들은 별표를 눌러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내가 개설해 놓은 학급에서 강좌를 등록할 때 이미 개설된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즐겨찾기 주제를 등록하시면 좀 전에 추가했던 즐겨찾기에 추가된 3가지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체크해놨던 것을 가져올 때 즐겨찾기 주제 등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주제 등록이 있습니다. 사용자 주제 등록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올려주시는 자료입니다. 선생님 자료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콘텐츠를 등록해달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등록을 누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올릴 수 있는데 파일을 업로드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PPT, 워드, 한글, MP4 등의 파일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PPT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올리셨을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웹상에서 한 장씩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올려준 PPT가 학생들의 컴퓨터에서 실제로 PPT로 불러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검색한 자료를 등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여기에서 직접 자료 검색으로 불러오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검색하는 것과 실제 유튜브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검색하는 결과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작권 관련한 차이인데 여기에서 불러오는 자료들은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웬만하면은 이학습터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불러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URL을 따와서 콘텐츠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없던 기능인데 이번에 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찾을 때 내가 올려놓은 나의 강좌를 올리고 싶은데 이학습터의 유튜브 검색에는 나오지 않으면 이때는 내 유튜브 URL을 복사해 와서 이곳에 입력하고 등록을 하시면 선생님 자료로 콘텐츠가 등록되고 아이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강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추가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중에 선생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좌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학습터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강좌를 몇 번씩 들어보시게 되실 텐데요. 이학습터에 올라와 있는 강좌들은 대개의 경우 영상의 길이가 5분을 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보조자료를 추가하여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 읽고 비유적 표현 찾기 영상에 대한 보조자료를 내가 입력하고 싶다고 할 때는 보조자료 추가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곳에 교수학습 자료를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원하는 자료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문제를 올려줄 학습지를 통한 문제를 올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추가적으로 더 달아서 보조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번 자료도 추가해 보시고 영상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문항을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문항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미 개설해 놓은 강좌 중에 현재 제가 개설해 놓은 국어 강좌에서 출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시험지를 등록하겠냐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공유 시험지를 택할 것인지 내가 만든 시험지를 택할 것인지 고를 수가 있는데, 공유 시험지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든 학습지를 공유해 주신 것들로 이것을 바로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든 시험지를 다시 한번 불러올 수가 있는데, 현재는 만든 시험지가 없기 때문에 시험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생성에는 시험지 생성과 자동 시험지 생성이 있습니다. 자동 시험지 생성을 누르면 학년과 과목, 학기를 선택하고 단원을 골라주시면 문제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문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항수를 입력하기 전에 문항수 확인을 눌러보면 현재 초등 6학년 1단원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어려움 난이도의 문제가 8개, 중간 난이도가 41개, 쉬운 난이도가 17개의 문제가 이 학습터에 준비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면은 어려운 난이도를 내가 5개를 하겠다. 중간 난이도를 10개를 하겠다. 쉬운 난이도를 5개를 하겠다. 그렇게 총 20개의 문항을 선택한 다음에 시간을 지정해 주면 시험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어 1단원 시험지 이름을 붙여주고 시험지를 만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시험지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 1단원에 어울리는 문제고 현재 교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과 해설까지 모두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볼 때는 정답과 해설은 뜨지 않고 문제만 보고 거기에서 답을 고르면 우측에 있는 OMR 답안지에 답이 체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이것을 다운로드하여 나중에 학생들에게 직접 뽑아서 주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에 한글 다운로드가 있으니 활용하셔서 시험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지를 직접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생성에서는 난이도별로 문제를 컴퓨터가 랜덤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직접 보고 이 문제를 낼 것인지 선택하여 문제를 구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학년, 과목, 학기, 단원, 난이도를 선택하면 하단에 해당 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쭉 뜨고요. 이 문제를 하나씩 확인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내가 내면은 좋겠다 하는 문제를 시험지에 문항 넣기 버튼을 눌러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을 쭉 추가해 주시면 위쪽에 내가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몇 개를 출제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각 문제당 선생님께서 배점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배점을 직접 해주시고 문제를 전부 만든 다음에 시험지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시험지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시험지를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평가 문제를 내고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수관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개설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진도율에 따라서 혹은 평가 문항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 단원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 이수증을 선생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데이터가 없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을 하면은 이곳에 학생들의 신청 강좌수, 이수 강좌수, 이수 현황 등이 떠서 이수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학생의 이수증을 출력하여 주시면 학생에게 이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수증 등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평가 결과를 부여하고 상품을 주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각자 학급 운영 방안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충남 이학습터에서 다른 기능을 사용해 보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눌러서 보시면 무엇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강좌관리, 이수관리, 게시판 관리 이외에도 적용시험 관리나 학생 관리 등이 있습니다. 학생 관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으면은 현재 출석률이 어떤지 여러 가지 정보들, 평가 정보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을 가입시켜서 운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충남 2학습터 교사용 사용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